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리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1915m 천왕봉을 오르다 보면 800m쯤에서 두 칼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장의 지략을 연상하게 하는 검이라면 그 옆에 뾰족한 검은 젊은 장수의 패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화 남한산성을 떠올렸습니다. 화친을 주장하던 젊은 최명길과 척사를 끝끝내 주장하던 노장 김상헌의 연기는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리고 인조임금의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화친과 척사, 굴욕의 날을 앞두고 인조임금은 백성을 위하고 구국을 위한 하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저도 그 길을 생각하면서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리산 통천길. 만초의 지리산으로 맑은 하늘이 내려선다. 아침 7시경 10개 퍼지는 햇살이 갈색의 능선을 넘어간다. 중산리 마을은 모여드는 등산객의 발자국 소리에 깨어난다. 조금 전 라디오에 들었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순한 길을 따라 오른다. 봄, 여름을 부지런히 지나온 나무는 남은 잎들을 간당거리고 먼 빛의 천왕봉이 환해지는 하늘 아래 금방이라도 닿을 듯하다. 산길로 접어들 무렵 통천길이라고 쓰인 큰 문을 만났다. 하늘로 통하는 길이다. 구상나무가 문지기처럼 버티고 섰다가 등산객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듯 반겨준다. 예전에는 모산인 지리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두 개의 문인 개천문과 통천문을 반드시 지나야 했다. 통천문은 천왕봉의 마지막 관문으로 하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이다. 부정한 사람은 이 길을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드나들미 자유로워졌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허물은 스스로 벗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통천길 안으로 쑥 들어선다. 숲은 인적이 드문 만추의 서정을 사분사분 들려준다. 여름에 왔을 때는 사철가의 한 소절처럼 녹음 방초 승화시라 향기로운 꽃과 풀이 싱그러웠다. 단풍철에는 만산 홍엽이 넘출거리고 낙엽비 내리는 돌계단은 바스락거림으로 가득하여 자뭇 숙연해진다. 칼바위를 800m쯤에서 만났다. 솟은 두 개의 바위가 칼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두 검은 모양새가 다르다. 한쪽은 칼끝이 둥글게 무디어진 것이 숱한 전장을 누볐던 노장수의 검을 연상하게 한다. 칼을 높이 쳐들어 출병을 외치며 진두지휘해온 지략가의 풍채에 어울릴만 하다. 바로 옆쪽의 검은 끝이 뾰족하니 전시의 경험은 적으나 젊은 장수의 패기처럼 날렵해 보인다. 둘 다 구국을 향한 검이다. 영화 남한산성이 떠오른다. 병자호란을 무대로 호기로운 두 신하의 연기 대결이 백미였다. 조선은 정묘 호란 이후 9년간 청의 외섭을 끝끝내 견뎌왔다. 왕은 강환도로 피신하던 중에 길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어가를 돌렸다. 초겨울이지만 왕의 어가는 소박했다. 황금으로 구름과 용 등의 문양을 새긴
화려한 대연이 아니고 마구에도 장식을 피한 소연이었을 것이다. 어가는 낙엽이 말라 미끌한 산성기를 오르며 흔들리고 많이도 휘청거렸을 것이다. 그날 백성들과 더불어 유난히 길고 힘들 혹한의 겨울나기를 그 누가 예견이나 했을까. 감독은 김훈 작가의 원작을 최대한 살렸다는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두 배우의 연기는 관전 포인트였고 전쟁신은 아니었다. 싸늘한 엄동설 안에 하얀 입김을 내뿜던 화친파 최명길과 척사파 김상원의 팽팽한 접전이다. 말 속의 칼날 설전은 가슴 뭉클해서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있다. 인조 임금이 화친과 척사를 결정해야 되는 중차대한 순간이다. 김상원은 한나라의 국왕이 어찌 마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라고 절대 화친할 수 없음을 강하게 알렸다. 이에 최명길은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만 백성을 위해 견뎌주소서 라던 부분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두 신하의 구국항전의 칼날에 관객도 갈등한다. 조선의 하늘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에 자신이 인조라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판단해야 했다. 인조는 양날의 칼을 쥐고 고뇌에 빠졌던 인물이다. 역을 맡았던 배우는 삼전도에서 자신의 연기력을 고조시켰다. 임금의 나약한 심경과 참담한 수치심을 완전하게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이는 최명길이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우선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실리 외교를 추구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평은 그다지 좋지 않다. 망고의 역사의 쇠인이기도 하다. 그는 인조가 청의 칸에게 삼배 지례를 올리던 참담한 상황에 뒤에서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작가와 감독은 그에게 변명할 시간을 주었다. 역적,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주고자 배우의 여령과 대사에 힘을 실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혹한기를 맨몸으로 견뎌야 했던 백성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모는 것은 끝내 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칼바위의 날은 무뎌졌지만 장수들의 두치, 혀의 칼날은 통천길을 걷는 내내 따라다녔다. 드디어 통천길의 끄트머리인가 싶다. 천왕봉이 머리부터 드러낸다. 4시간 만에 운해가 거치고 쾌청한 하늘이 천왕봉 1915m 정상석을 비춘다. 정상석의 뒤편에는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라는 장엄한 음각이 묵직하게 가슴으로 스며들어서 든든해지는 느낌이다. 통천길은 조선의 하늘길이었다. 1936년 남한산성을 덮었던 먹구름, 설백, 천지백, 삼중도에서 굴욕의 절을 올렸던 왕은 백성들에게도 하늘이었다. 위정자들에게 말하는가 싶다. 어떤 일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 비석지심을 진열하고 그날 지켜내지 못했던 구국의 하늘, 백성들도 마음 편히 올려다 볼 수 없던 그 하늘이 오늘은 시침이 떼듯 맑기만 하다.